발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음 체계의 변화와 표기 체계의 간소화 이유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발음 체계의 변화와 그 이유에 대해 먼저 해보고, 두 번째로 표기 체계의 간소화에 대해 탐구해보았고,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탐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이 탐구 활동을 진행하게 된 계기는 국어 시간이나 아니면 문법 공부를 할 때 단모음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으랑 의 이거 발음을 한 30-40년 전까지만 해도 다 구분을 하고, 지금 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다 저거 구분해서 알아들으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영어 발음을 할 때 그 바이올린 이걸 영어로 읽으면 바이올린이죠. 하지만 한국어로 이걸 표기하게 되면 바이올린이 됩니다. 벌써부터 발음이 정확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알아보던 과정 중에서 예전에 순경음 비읍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 순경음 비읍을 쓰면은 발음이 V 발음을 제대로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이 알아보다 보니까 반치음도 있는데, 반치음은 시읍과 지읒의 중간 발음 Z 발음이어서 그 얼룩말 있죠? 지브라. 네, 지금은 지브라 그러는데 반치음을 쓰면 zebra 이렇게 정확한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왜 이렇게 간소화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한번 탐구 진행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음 체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 중세 국어 때는 이제 고려 시대부터 임진왜란 전까지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범위가 넓은데, 전 그 중에서 한글 창제 이후부터 중세 국어에 좀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한글이 점차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한글이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과 잘 맞물려서 적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한글 창제 이후에 좀 그래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좀 고쳐지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세 국어의 특징이 일단 성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조를 경상도 쪽에선 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거 있죠. 이랑 영어 이의 구분 해가지고, 이거 서울 사람들이나 그 물어보면 이거 읽어봐야 하면 이, 이거 읽어봐야 하면 이, 이런 경상도 쪽에 가면은 이, 이거 읽으면 이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아직 성조가 약간은 남아 있는데 이걸 막 표기에까지 하고 그런 것들은 사라졌고, 실제로 그쪽 사투리 제외하면 거의 없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성조가 존재했고, 또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습니다. 모음 조화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모음 중에서 양성 모음이 있고 음성 모음이 있잖아요. 그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좀 발음을 위주로 하고, 중성도 있었죠. 중성은 둘 다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붙어도 상관없었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들과 잘 어우러져서 발음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이제 성조는 네 가지 종류, 평성, 거성, 상성, 입성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그 종류이고,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높낮이로 뜻을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조를 표기하는 게 방점이었는데 그 방점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모음 조화 현상은 아까 말했듯이 모음의 어떤 문장 속에서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좀 발음을 하면서 발음하기 편하고 좀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대 국어로 넘어와서 15세기 중부 방언, 그리고 서울, 경기도 그쪽이죠. 거기서는 성조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이 추세는 점점 심해져가지고 16세기에는 이제 성조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체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센트의 형태로 바뀌었다가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점들 있죠. 그것도 이제 성조가 사라졌으니까 용도가 사라졌고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조를 표기하는 방점 또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로 인해서 단어들 사이의 의미 구분이 어려워지고 동음 이의어가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겠죠. 왜냐하면 전에는 높낮이로 아까 이랑 이처럼 구분을 했는데 그게 없이 둘 다 이 이렇게 불러버리니까 동음 이의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변화 외에도 국의 음악 있죠. 규칙 좀 외우느라 힘들었는데 국의 음악가 이때 완성돼가지고 중세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디갸, 더조, 튜, 티, 캬, 캬, 튜, 튜 등의 자소들이 사용되지 않게 되고 뭐 지, 자, 저, 조 이런 식으로 얘는 뭐 치, 차, 처, 튜, 추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이거를 이중모음으로 취급을 했다 하더라고요. 잘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에랑 에 있죠? 에랑 에를 이것도 원래 이중모음이었는데 이때 단모음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발음할 때 입모양이 변하지 않고 잘 발음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가보개혁 이후 1894년에 일어났던 개혁운동이죠. 이 개혁 이후를 이제 현대 국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입니다. 그래서 가보개혁 이전에는 모음 발음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가보개혁 이후에는 표준 발음 체계가 또 생기거든요. 무슨 표준 발음 통일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아는 다른 걸로 발음하지 마라. 딱 아로만 발음해라. 그다음에 어는 이것도 딴 걸로 막 마음대로 하지 마라. 어로만 발음해라. 이렇게 표준화된 발음 체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도 이중모음이 또 단모음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중모음으로 그전에 취급이 되었던 으랑 으가 있죠. 카메라에 아무튼 으랑 으가 원래는 이중모음이었는데 단모음이 됐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다시 이중모음으로 이걸 발음하고 있죠. 여기서 또 이제 언어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단모음화가 됐고 현재는 점점 표준 발음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있어요. 에와 에가 있죠. 이거 말할 때 막 입에 벌리는 그 크기 생각하면서 잘 하지 않죠. 그냥 둘 다 에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고요. 또 내가 있죠. 내가 상대방을 가리키는 내가 이거를 구어적인 표현으로 네가라고 부른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잘못된 발음이 너가라고 이제 읽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발음 규칙 같은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그럼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아레아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레아가
사라지게 되는데 아래아 발음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아무튼 아래아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아래아가 사라짐에 따라서 그 모음 조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모음 조화가 아까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되는 거였죠. 자, 한국어를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천지인을 의미를 부여해서 모음을 만드셨죠. 그래서 땅은 유, 그다음에 지죠. 천부터 가면 천, 하늘천, 아래 아, 딱점 태양을 나타내죠. 좀 크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사이를 연결한다. 그래서 이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그래서 여기가 양성 모음, 여기가 음성 모음이었어요. 근데 아래아가 사라져 버렸죠. 양성 모음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하나가. 그렇게 되면 그 전까지 잘 유지되던 양성 모음끼리들의 조화 중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이게 조화를 지키기 어렵겠죠. 그래서 모음 조화가 매우 쇠퇴하게 되었고, 또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위치에서 이 이응에다 아래아 붙인 으라고 했죠 지금은. 근데 이때는 타리가 이거 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아래아가 이제 또 전에는 뭐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아래아 있고 앞에도 뭐라고 써 있고 뭐라고 써 있고 중간에 아래아가 있을 때 이 첫 음절이 아닌 그 뒤에서는 얘를 점점 으로 이렇게 응합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으가 이 위치에서 아까 여기 으는 음성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중성 모음처럼 취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음 조화가 또 사라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결국에는 첫 음절까지도 아가 되게 되면서 어떠한 첫 음절에 포함되는 어미나 조사들의 그런 것들을 모음 조화랑 상관없이 만들어 버려서 부사형 어미 아랑 어만이 모음 조화 규칙에 따르는 유일한 경우가 되고 모음 조화 규칙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발음 체계 변화의 이유, 이것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사람들의 억양은 원래 불완전하고 특히 모음은 매우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그 자기가 편한 대로 자꾸 발음을 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마다 발음이 약간씩 다 다르고, 이렇게 점점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면 체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변화를 일으켜서 일련의 단어까지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발음 체계, 어휘 체계, 통사 체계 등은 혼동을 매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새롭게 어떤 이러한 것들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면 이러한 새로운 용어를 기존의 것들과 잘 어우러지도록 이제 다듬고 이제 좀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매끄럽게 들어가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어휘뿐만 아니라 발음에도 적용되는데, 발음은 발음 기관의 구조적인 위치에 따라서 발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호 관계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음의 변화 같은 개념은 구조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이 됩니다. 세 번째로, 국어는 단어의 형성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배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변화가 쉽게 발생할 수 있고요. 배의성이라는 것은 이제 단어들이 서로 분리되거나 결합될 수 있는 그 유연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이런 결합되고 분리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나는 방법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단어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변하면 지시해야 될 대상이 변화합니다. 이에 따라서 적절한 용어를 등장시키고, 또 사라진 대상에 대한 언어는
사라지게 되죠. 지금 쓰지 않는 물건이 조선시대에 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그걸 부르는 말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걸 부를 필요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 물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르는 말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어휘는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발음 체계에 대해 알아봤고, 두 번째로 표기 체계의 간소화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세부터 근대, 현대까지 이것도 알아볼 거고요. 중세 국어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한글 창제 이후에 그 초기에 그때부터는 창제된 거랑 거의 비슷했죠. 표기 체계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발음에 영향을 받아서 불편한 글자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여린 히읗이 사라졌죠. 여린 히읗은 히읗과 이응의 사이 발음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훈민정음이 근데 초반에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한 글자들이 하나로 합쳐서 사용되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반치음 이것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 발음은 영어 Z 발음과 같은데 이것은 발음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비슷하고 시옷이랑 지읒이랑 그 다음에 발음도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발음 음가는 사라지고 표기로만 남아있다가 이음과 이제 혼용되고 있었는데 15세기 후반에는 이제 그것마저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완전히 사라진 글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훈민정음이 1446년인가 그때 나왔죠. 근데 그로부터 한 140년 뒤 1586년에 나온 소학언해에 보면은 반치음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걸 보면 사라졌다는 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대 국어로 와서 근대 국어는 표기가 중세 국어에 비해서 상당히 무질서해졌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많은 옛 문헌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불타고 일본 놈들이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로 사전시조나 뭐 그런 고전 소설들이 한민 문학들이 등장으로 인해서 문자 사용이 이제 널리 사용되게 되고 15세기에는 한글 아는 사람이 그래도 비교적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글자를 막 적어서 남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무질서해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대 국어에서 음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여러 가지 문자 체계가 불규칙하게 섞여서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래아가 이 시기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는데 1단계의 소실은 아까 중세 시대 16세기에 사라지게 되었고요. 두 번째 소실은 근대 국어인 18세기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첫 음절의 아래아가 아로 변하게 되었죠. 아까 발음 때도 얘기 드렸는데 이게 사실 하다 보면 발음하고 표기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서로 좀 내용이 겹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래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래아가 사라진 이유로는 우선 모든 사라진 거에 대부분은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라지게 된 것도 있고, 이것이 두 번째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아래아의 발음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용하지 않게 돼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옛 이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한강 가보면 아이 서울 유 해가지고 우가 이렇게 생겼죠. 거기 나오는 그 옛 이음입니다. 옛 이음은 16세기 말까지 사용되다가 17세기 초에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재의 이음은 훈민정음상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 글자였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그저 메워주는 역할이었어요. 지금이 그렇죠. 이음도 이음이 초성에 오면은
여기서 이응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만 하게 되죠. 근데 옛 이응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지금의 받침 이응이랑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의 이응을 옛 이응이 했던 거죠. 근데 옛 이응과 그냥 이응의 구분이 점점 표기가 흐려지게 되었고 근대 국어에 와서는 그냥 이응이 완전히 통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국어 같은 이응은 위치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갖게 되는데 현대 국어처럼 옛 이응도 그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성 마찰은 순경은 비읍이죠. 이것도 이 시기에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경은 비읍은 대부분 모음 와로 발음되게 됩니다.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비읍 이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던 그러니까 약간 와 이런 식으로 발음되던 거를 이제 이렇게 이중모음을 사용해서 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도 이유가 다 있죠. 우선 그 당시에는 한자도 쓰이긴 쓰였죠. 근데 한자에 대한 중국식 발음을 제대로 적기 위해서 이런 순경음들이 있었는데 굳이 우리나라에도 그걸 부르는 발음이 있는데 구태여서 중국식으로 표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자를 표기한 조선만의 방법이 있었는데 굳이 발음이 어렵고 모호한 순경음 비읍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현대 국어로 보게 되면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글이 많이 핍박받고 여러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한자랑 일본어 표기법을 섞어서 써라 하는 그런 체제로 많이 강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한글을 결국에 지켜냈죠. 이후에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나죠.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때 이제 외국의 영향을 또 서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연필 한자로 이렇게 표기하던 걸 한자로의 연필 아니면 한연필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어랑 영어나 그런 외국어의 표기법을 많이 반영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또 현대 국어에서 간소화된 표기 체계로는 어두 자음군의 사라짐이 있습니다.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어두 자음군에는 비읍 계열, 시옷 계열, 비읍 시옷 계열의 어떤 세 가지 계열이 존재했는데 이 계열들의 표기법이 혼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헷갈리고 쓰기도 귀찮은데 그냥 없애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쓰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모두 된소리 처리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 이후 국어에서 가장 시급했던 것은 어문일치의 구현이었습니다. 소리랑 쓰는 거랑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1988년에 한글 맞춤법이 개정되고 2000년대에는 한글 표기와 사용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표기 체계의 간소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단 어쨌든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아서이든 아니면 사용하기 불편해서이든 간에 어쨌든 그 문자를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면 잊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쌍, 히읗은 발음하기가 어렵죠. 저도 이 발음 들었었는데 또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져서 결국엔 잘 쓰이지 않게 되었죠. 이 순경은 미음, 이음, 쌍비읍, 이음, 피읍, 이음들의 이런 자음들은 발음하는데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냐 그냥 하나만 써라 해가지고
점점 간소화되게 됩니다. 이런 표기 체계의 간소화는 근데 사라진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사라진 발음에 대한 어떤 표기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성조에 대해 표기하던 방전도 사람들이 성조를 안 쓰니까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한글의 발음과 표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소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자음과 모음과 규칙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사용자들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발음에서는 어떤 여러 변화가 일어났고 표기 체계에서는 너무 많잖아요, 글자. 좀 간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 체계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나오죠. 음운 체계의 재조정, 발음의 표준화, 언어 사용의 편의성 등이 있고요. 표기 체계의 간소화는 이제 언어 사용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하고 언어 전반에 대한 영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용자들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은 편의성과 일관성, 학습 용이성이 있고 이제 배우기 쉬운 거죠. 쓰기도 편하고 그리고 언어 전반에 주는 영향으로는 표준화 강화, 의사소통 효율성 향상, 언어 발전, 도모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어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의사소통을 하기 편해진다는 뜻이죠. 이건 그것에 대한 설명인데 발표하기에는 좀 지루해질 것 같고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결론 및 제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탐구 활동으로 발음 체계의 변화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함을 알 수 있었고요. 표기 체계가 간소화되는 이유는 좀 발음 체계의 변화가 그거예요. 순서 같은 거 그려보면 자 이제 소리가 있죠. 근데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사람들이 이 소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기존에 이 소리를 표현하던 어떤 표기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표기들은 이 소리를 위해서 했던 건데 존재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얘를 소리 내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소리가 먼저 사라지고 그에 따라서 표기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또 어떤 가치는 이제 저도 되게 탐구하면서 잘 찾기가 힘들었던 게 사라졌다 이렇게 나와는 있어요. 역사적으로 뭐 간략하게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왜 그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왜 변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정말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이 가치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 외에도 과거 국어에서는 연철 표기 사용하는 것처럼 되게 표현주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되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표기하고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현재에는 표의주의, 뜻을 위주로 적어내고 군철 표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이제 탐구 활동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미래에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충분히 이런 표기나 발음 체계가 변할 여지가 존재하고 아마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의 보다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반침을 다시 들여온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든지 왜냐면은 과거에는 외국어를 말할 일이 없었으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점점 간소화되다가 이제 외국어를 다시 자세하게 발음해야 될 때가 시대가 찾아왔으니까 미래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한계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 부분은 객관적인 과거 증거를 바탕으로 다 추측을 한 거지만 그 사라진 이유들은 그 시대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나중에 후속 연구가 뭔가 진행이 되다가 그 이유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던데 하면은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런
좀 허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 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면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발음 체계의 변화와 표기 체계의 간소화 이유에 대해서 발표한 최태찬이었습니다.